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AMCI와 합병을 하게 될 Advent Technologies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dvent Technologies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AMCI라는 티커 네임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AMCI의 주식을 갖고 있으시면은 훗날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Advent Technologies의 고유의 티커 이름으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dvent Technologies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그리고 PEM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 합병의 데드라인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dvent Technologies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dvent Technologies가 주력하고 있는 상품은 이 membrane입니다. PM membrane이라고 해서 Proton Exchange Membrane 그리고 MEA라고 해서 Membrane and Electrode Assembly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사용하는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fuel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준비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PM membrane이 Advent Technologies의 주력 제품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학적 요소가 조금 나오는데 PM membrane의 역할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연료전지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embrane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료전지의 재료는 크게 수소, 산소, 그리고 membrane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가 멤브레인을 지나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기와 물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소가 들어오고요. 수소가 PEM을 지나기 전에 여기 캐럴리스트가 수소를 수소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PEM은 오로지 양성자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소 양성자는 성공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전자는 위에 따로 만들어진 전선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을 바로 전기라고 하고 수소 양성자가 오른쪽 챔버로 가서 산소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수소 양성자는 완전한 수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 단계에서 전자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 또한 전선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때 전자와 수소 양성자가 다시 만나 수소가 되고요. 이 수소는 산소와 결합을 하여서 물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PEM은 수소를 수소 양성자로 분리시켜서 반대쪽에 있는 산소와 결합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PEM을 바로 Advent Technologies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M은 크게 High Temperature PEM, Low Temperature PM, 그리고 SOFC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 논문을 보시면요. HTPM의 장점은 LTPM fuel셀에 비해서 오염될 확률이 적으며 물 그리고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쉽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4만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서 이것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수명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TPM의 경우는 꽤나 진전된 기술이며 미래에 수소 자동차가 실현된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원가 비용이 많이 적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그리드 컨디션에서 부하를 조절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SOFC가 되겠는데요. SOFC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HTPM이나 LTPM에 비해서 훨씬 더 원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드벤트사에서 만든 HTPM의 경우는 경쟁사가 만드는 일반적인 HTPM 그리고 LTPM보다 내구성과 수명 면에서 더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나와있지 않으나 HTPM의 단점에 대해서 적혀있던 논문은 2016년에 적혀진 논문인데 벌써 4만 시간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는 HTPM을 개발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가격, 다양한 변수를 관리하는 기술 면에서도 한 수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HTPM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을 만드는 회사는 어드벤트와 BASF 회사밖에 없고요. 멤브레인을 만드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fuel-cell 테크놀로지에 접목시켜서 라이센싱을 한 회사는 어드벤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fuel-cell을 토요타, 플러그파워, 보쉬, 닛산,
블룸 에너지와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드벤트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크게 MEA라고 해서 Membrane Electrode Assembly 그리고 기술 엔지니어링 및 라이센싱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에는 총 1.7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얻을 예정이고요. 2021년에는 13밀리언 달러를 걸쳐서 2025년에는 총 254.8밀리언 달러를 수익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gross profit 부분이 되겠는데, 이 gross profit은 매출액에서 들어가는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것이 이 gross profit입니다. 즉,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밀리언 달러를 2020년에 내고요, 매출액으로서.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0.4밀리언 달러를 빼면은 1.3밀리언 달러의 gross profit이 나옵니다. 그리고 gross profit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 또한 알아볼 것인데요. 영업비용은 크게 R&D 그리고 SG&A라고 해서 인건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드벤트 측에서 영업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 바로 이 others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영업비용 또한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 미래 재무제표에서 R&D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BITDA를 보겠습니다. EBITDA 같은 경우는 순수익에서 감가상각, 세금과 같이 영업비용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다시 합산함으로써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만을 보는 부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EBITDA는 마이너스 0.8밀리언 달러를 내고 있고요. 2023년까지 이렇게 적자를 내다가 2024년에는 23.8밀리언 달러와 함께 흑자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는데요. 상장하기 전에 팔린 MEA의 숫자가 2,000개 정도가 되고요. 상장하기도 전에 이렇게 매출액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 만에 MEA가 팔린 숫자가 약 162배나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퓨얼셀과 같이 친환경 기술을 밀어주는 만큼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지, 꾸준히 재무제표 그리고 이렇게 많은 MEA를 만들 수 있는 공장에 대한 투자 이슈 또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Advanced Technologies의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먼저 이 기업은 캐시가 약 122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자본 가치에서 현금을 빼고요, 부채를 더해줬을 때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는데, 더해줄 부채가 없다는 것은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부채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펀드로 153밀리언 달러를 추가로 조달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부채가 없는 상태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AMCI는 Potential Financing이라고 25밀리언 달러를 추가로 조달받을 곳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고요. 파이프 인베스터라고 해서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미리 낮은 가격으로 미리 주식을 사려고 하는 세력들인데, 이러한 파이프 인베스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다른 스펙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vanced Technologies가 만드는 제품인 이 MEA는 다양한 시장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퓨얼셀을 이용한 전기자동차의 시장은 2017년에는 1200조, 독립형 파워그리드의 시설의 경우는 2040년에는 350조, 드론과 같이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부분에서 2030년에는 27조, 에너지 스토리지,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그리고 IoT 센서 부분을 전부 다 합쳐서 8.1조의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EA가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시장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에 포커스가 되고 있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퓨얼셀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트럭이 어느 정도의 시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장성이 좌우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가 절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EA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드벤트는 약 5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경쟁사는 약 7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가 드는데요. 어셈블리 라인이 자동화가 되면서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3배나 상승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2021년 이후에 매출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특히나 Advanced Technologies의 주력 제품인 MEA and Membrane Sales의 증가가 매출액 증가의 모멘텀을 이끌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은 어드밴 테크놀로지스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드밴트사가 만든 새로운 MEA는요, 현 경쟁사의 기술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드밴트가 밀고 있는 제품은 이 하이 템퍼처 PM으로 로우 템퍼처 PM의 파워 덴시티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HTPM의 고유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 그리고 오염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명까지 길어져서 고객 입장에서는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캐탈리스트에 대한 비용 또한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캐탈리스트가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M을 두르고 있는 레이어로서 수소를 수소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매우 비싼 재질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티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플라티늄의 양보다 10배나 플라티늄을 줄임으로써 캐탈리스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플라티늄을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AMCI라는 스펙 회사와 우회 합병을 할 예정인 어드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 그래도 적당한 매출액을 내고 있고요. 2024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망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을 밀고 있는 바이든의 서포트와 기술 개발과 함께 시장 침투율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아직 포텐셜 파이낸싱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 투자처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파이프 인베스터가 없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게다가 여기를 보시면은 스펙과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데드라인은 2021년 2월 22일로 2020년 10월 15일 날 합병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날로부터 4개월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짧은 경우에는 딜을 체결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임하게 되고요. 스펙 주식이라는 게 본래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특히나 데드라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의를 하고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스펙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어드밴 테크놀로지스에 관한 리뷰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